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공공기관이어도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는 적절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또 열람 내용과 사유를 기록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뉴욕 총영사관을 비롯한 일부 제외공간들이 여권 업무와 관계없이 여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외교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156개 제외공간은 32,008건의 여권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계없이 무단 열람했습니다. 특히 뉴욕 총영사관은 이 기간 1,592건의 열람 사유가 불분명하고 무단으로 열람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체 제외공간 가운데 고베 총영사관이 4,3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사카 총영사관 3,378건, 그 뒤로 뉴욕 총영사관의 순이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지난해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1,632건을 무단 열람해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행 여권법 등에 따르면 여권 사무 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다른 법률에서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목적으로 열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도 관계기관장은 열람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유지해야 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 총영사관 측은 지난해 감사원의 지적 이후 원천적으로 무단 여권 열람이 불가능해졌다며 어떤 근거로 나온 발표인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BBCN은행이 최근 일부 고객의 계좌를 일방적으로 폐쇄한다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돈이 안 되는 고객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BBCN은행은 최근 일부 고객에게 개인 계좌가 오는 10월 30일부로 비즈니스 계좌는 11월 30일부로 폐쇄된다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일부 고객들은 고객 콜센터에 전화를 걸고 폐쇄 이유와 기준에 대해 문의했지만 은행 측은 경영진의 내부 영업 방침이라고만 밝힐 뿐 다른 설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 폐쇄 편지를 받은 고객의 일부는 연방정부의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인 것으로 밝혀졌고 고령층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측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돈이 안 되는 고객을 속아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계좌 폐지 통지서는 LA 본사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발송됐기 때문에 뉴욕 등 동부 지역의 각 지점에서는 답변을 해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동부 지역 각 지점에서는 은행의 내부 정책상 LA에서 통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폐쇄 이유나 해당 계좌 수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뉴욕 일원 한인은행에 5,200만 달러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주정부에 귀속됩니다. 영업점에 문의하시거나 일정한 절차를 밟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는 어제 뉴욕 일원에서 영업 중인 BBCN과 윌셔, 우리, 신한, 태평양, 노아, 뉴밀레니엄과 뉴뱅크, BNB 하나 등 9개 한인은행의 휴면 계좌를 집계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 휴면 계좌 수는 총 9,922계좌, 총액은 5,212만 5,771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3년 이상 무거래 계좌로 분류돼 11월 뉴욕주나 뉴저지 주정부 재무부로 이관될 예정인 금액은 2,000여 계좌, 629만 1,000달러에 달했습니다. 휴면 예금이란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이 통장에 묻혀 있는 돈으로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주정부 국고에 귀속됩니다. 휴면 계좌와 총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BBCN으로 각각 5,661계좌와 3,374만 5,000달러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윌셔 892계좌에 633만 6,500달러, 우리 587계좌에 513만 3,90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휴면 예금은 법률적인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영업점에 문의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에 이미 귀속된 후에도 일정한 절차를 밟으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 플러싱 다운타운이 교통안전 사각지대로 알려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는 10블락 구간에서 한 블락마다 최소 한 건의 교통사고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새벽 1시 칼리지 포인트 블루바드와 루즈벨트 애비뉴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41세 타민족 남성 보행자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짙은 색의 SUV 차량을 몰고 가다가 피해자를 치고 칼리지 포인트 블루바드 북쪽 방향으로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이에 지역 정치인들은 6일 사고 발생 교차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수사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토비엔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은 신호등 등의 시설 보수와 부주의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또 보행자 대상 계몽 활동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터 쿠 뉴욕시 의원도 뉴욕시와 주 차원에서 안전장치 제공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란킴 뉴욕주 하원의원 역시 다운타운 플러싱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이 지역 보행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지난 주말 발생한 사고의 뺑소니 차량을 수배 중입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서도 보행자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일단 보행자가 길을 건너기 시작하면 자동차는 멈추어야 하는데요. 버겐 카운티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오는 18일부터 추가 경찰력을 동원하고 카운티 내 주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는 차량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카운티는 보행자로 가장한 셰리프국 직원과 지역 경찰을 횡단보도에 배치하고 함정 단속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행자 사고에 대한 예방 차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 지난 한 해 카운티에서는 모두 24명의 보행자가 사망해 뉴저지주 평균 사망자의 2배를 기록하는 5점을 남겼습니다. 버겐 카운티 셰리프국 마이클 소디노 국장은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 스스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길을 건너는 동안은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명문대에서의 아시안 역차별 심각한 수준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시안 학생들의 SAT 성적은 백인보다 140점, 흑인 학생보다는 무려 310점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여전히 차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2008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기도 했던 중국계 모범생 마이클 왕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내신 성적도 최고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빌리그 대학 6곳과 스탠퍼드 대학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왕군은 대학들에게 불합격 이유를 알고 싶다는 편지를 수차례 보냈지만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64개 아시아계 미국인 권익단체는 최근 들어 이런 우수 아시안 학생들의 역차별 사례가 이어지면서 연방교육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고 진위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본보기가 되는 소수계로 통하며 높은 명문대 합격률을 자랑해온 아시안 미국인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거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이빌리그 대학들은 아시안에 대한 차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2014년 명문 사립대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의 인종별 SAT 평균 성적을 조사한 결과 아시아계 학생들의 점수는 백인보다 140점이 높았고 흑인 학생보다는 310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복잡한 뉴욕시 차량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스트 리버를 통해 맨해튼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자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른바 혼잡세를 받아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늘리겠다는 정책입니다. 뉴욕시 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다니스 로드리게즈 시 의원은 혼잡세가 뉴욕시의 차량 이동 형태를 개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드리게즈 의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대체 교통수단을 확대하고 차량 이용을 줄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혼잡세 부과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특히 시티바이크 운영 예산을 늘려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뉴욕시에서 운행되는 기차 노선의 이용료는 인하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 활용은 10억 달러를 대중교통 수단 확대에 투입하고 3억 7,500만 달러는 도로와 교량 개선 작업에 쓰자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전철과 버스 이용료를 동결하거나 인하하기 위해서는 1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더 마련돼야 합니다. 이러한 예산 조달 방법으로 검토되고 있는 혼잡세 시행 방안은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이스트리버 교량에 5달러 54센트를 부과하는 방안입니다. 대신 브루클린과 스테튼 아일랜드를 잇는 베리
브레자너 브릿지 등 유료 교량의 통행료는 지금보다 인하됩니다. 이민 정책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추방 소송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인 추방을 비롯해 추방된 이민자는 10년 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AP통신은 이민세관 단속국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28일까지 23만 1000명의 외국인이 추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05에서 2006 회계년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3에서 14 회계년도에 31만 5천여 명보다는 26%, 2012에서 13 회계년도에 36만 8천여 명보다는 37%, 2011에서 12년도 40만 9천여 명보다는 42% 급감했습니다. 이 가운데 59%는 전과자로 조사됐고 미국 국경을 통해 미입국하다가 적발된 멕시코 국적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이민자의 국적과 월별 추방자 등 자세한 내용은 현재 분석 중이라며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 국적자의 경우 2013에서 14회계년도에는 154명이 추방됐고 국가별 순위로는 22번째로 많았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예비 대선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의 막말 발언 등으로 최근 이민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모유가 자녀의 지능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모유가 자녀의 지능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하지만 미국 공공과학 도서관 학술지 플러스1에 실린 영국의 런던 대학과 골드 스미스 대학의 공동 연구 결과를 보면 모유는 자녀의 유아기는 물론 청소년기 지능 형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1994년에서 96년에 태어난 어린이 11,582명을 대상으로 모유 수유 여부와 지능 지수 발달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24개월 전후로 모유 수유와 IQ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더니 모유를 먹은 여자 어린이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자 어린이에 비해 IQ가 다소 높았지만 과학적인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자 어린이의 경우에는 모유 수유 여부와 IQ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연구팀은 자녀의 IQ 발달은 모유 수유와 같은 단일 요건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가정과 학교 등 장기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연구팀은 모유 수유가 IQ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면역체계 발달 등에는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취리어스 시리얼과 허니넛 취리어스 180만 박스가 리콜 조치됐습니다. 글루텐 프리로 성분 표시가 돼 있지만 일부 제품에서 글루텐 성분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제너럴 밀스는 지난 5일 회사 웹사이트에 시리얼 취리어스와 허니넛 취리어스 180만 박스를 리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공지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포장 박스에 글루텐 프리로 표기된 제품 성분과 실제 성분이 일치하지 않아 실시됐습니다. 업체 측은 리콜된 두 제품의 주 성분인 귀리는 연방식품의약청의 글루텐 프리 기준에 적합하지만 캘리포니아 로디 공장에서 운송 중 착오로 미리 섞여 들어와 일부 제품에서 글루텐 성분이 발견됐습니다. 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밀 알러지나 셀리악병, 글루텐 불내증 등의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잠재적으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공장에서 당시 생산된 전 제품을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물류 창고와 판매점이 있는 제품은 전량 폐기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취리어스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6년 7월 14일에서 17일인 제품이고 허니넛 취리어스는 유통기한이 2016년 7월 12일에서 25일인 제품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사우스 LA 리코스토어에서 발생한 이홍기 씨 폭행 사건이 보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도 용의자 체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윌시어 주민의회가 경찰에 공조를 요구하고 한인 피해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정균 기자입니다. 지난달 21일 사우스 LA 영스마켓에서 발생한 한인 업주 폭행 사건. 사건 당시 미성년자로 보이는 3명의 용의자들은 신분증을 요구하는 이 씨에게 칼부림과 함께 수차례의 발길질을 가한 뒤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경찰의 계속된 주민 신고 당부에도 용의자 검거가 지지부진하자 결국 윌셔 주민의회가 경찰 공조와 커뮤니티 리더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한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일으켰을 때에는 한국 커뮤니티와 타 커뮤니티의 지도자들도 힘을 합쳐서 빠른 시일 안에 검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Any information that we received is always received anonymously. So no one has to be afraid of retribution or reprisal for information given to us. 용의자 중 2명은 15세에서 19세 사이로 보이는 흑인 청소년이며 다른 용의자 1명은 18세의 히스패닉 여성인 것으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특히 흑인 청소년 2명이 이 사건에 연루돼 있는 만큼 이 지역 흑인 커뮤니티 리더까지 나와 용의자 검거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I'm saddened because we have individuals in our community that feel so desperate they have to hurt and harm another human being. 한편 당시 큰 부상을 입었던 리커스토어 업주 이용기 씨는 명치 아래쪽을 칼에 찔려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부상에서 회복 중인 상태입니다. 이게 빨리 움직이거나 고개를 숙였다 들으면 아직 어질어질하게 현기증 같은 게 나고 배가 찔린데도 계속 움직이는 부위니까 잘 안 아무는 편이죠. 관할 지역 경찰은 물론 흑인 커뮤니티 리더들까지 용의자 검거에 앞장서면서 보름 가까이 지난 폭행 사건의 실마리가 곧 풀리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필리핀의 어린 아이들이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때론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데요. 무엇을 위해 무엇을 캐는 것일까요? 필리핀의 한 불법 채광장. 강가의 수중금광이어서 금을 캐려면 공기 호스를 입에 물고 물이 들어찬 갱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눈에 봐도 위험천만한 이 일을 16살 소년이 하고 있습니다. 수심 10m에서 길게는 3시간까지 머물며 흙과 돌에 섞인 금을 캐는 작업을 합니다. 갱도가 무너지거나 공기 호스에 구멍이라도 나면 구조할 방법도 없습니다. Para po sa pamilya, magulang. Yun lang po. 인근의 또 다른 채광장. 어둡고 좁은 갱 안에서 어린아이 2명이 웅크리고 앉아 돌을 캐고 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흙구덩이 안에서 묵묵히 땅을 파는 12살 아이도 보입니다. Dapat naman hindi dapat isama ang bata talaga. Kasi hindi ka naman bubuhayin pag natabunan ka na. tulad niyan. 설령 사고를 당하지 않더라도 오염된 갱도나 물 속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 자체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Breathing poor quality air, under pressure, under the water, and exposed to all of these bacteria and other bugs in that dirty water. 모래와 흙에서 금을 골라내는 작업 역시 금을 캐는 작업만큼이나 위험합니다. 금이 잘 달라붙는 수은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은에 중독돼 뇌 손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Children are working in the Philippines in absolutely terrifying conditioning that are life-threatening. They really risk their life, diving underwater, digging in these deep pits, or working with mercury. 그런데도 필리핀의 불법 채광장에서는 9살에서 17살 사이의 아이들 수천 명이 매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에 있어야 할 아이들은 대부분 가족의 생계를 위해 부모 손에 이끌려 나옵니다. 아버지와 함께 목숨을 걸고 하루 종일 금을 캐 번 돈은 고작 7,000원 정도. Magtulong parang buhay para hindi siya mahirapan. 하지만 학업을 포기한 아이들은 다시 가난을 되물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자 필리핀 정부는 불법 채광장의 아동 노동을 단속하고 빈곤 가정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상원 의원 3명이 어제 북한의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015 대북 제재 강화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핵무기 개발과 확산 행위에 가담한 개인들과 인권 유린 행위에 개입한 관리들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에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사이버 범법 행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1997년 IMF 때 입건된 경제사범 중 현재 뉴욕, 뉴저지 일원에 체류하고 있는 기소 중지자를 대상으로 자수기관을 운영합니다. 기간은 10월 12일에서 12월 11일까지 2개월간입니다. 대상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횡령, 배임 등입니다. 자수 희망자는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하고 기소 중지 사건 제기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됩니다.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에서 지난 2달간 무려 16건의 연쇄 침입절도 행각을 저지른 40대 타민족 남성 용의자가 지난 5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업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인업소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포 카운티 경찰은 벨리앤드 코트에 거주하는 로버트 캐리지를 3급 절도와 신분 위조 등 14건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캐리지에게는 2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지난 5일 퀸즈 엘머스트에서 대낮에 대량의 마리화나를 거래하던 중국계 일당 6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퀸즈 엘머스트 51 애비뉴와 퀸즈 블루바드 인근 대로에서 대형 트레일러를 세워놓은 채 밀봉된 마리화나 3,000파운드를 트럭과 밴으로 각각 옮겨 실던 중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이날 압수된 마리화나는 시가로 20에서 30만 달러에 이르는 양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고 쾌청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차차 흐려지면서 오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린 토요일 새벽은 추워지겠고 날씨는 차차하게 이겠습니다. 일요일은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